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고급 운전자 지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출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는 고급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를 월 $199에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옵션을 도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종전까지는 $10,000를 일시불로 지불해야만 했다. 테슬라는 앞서 구독 서비스가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과 주차 지원 등 가격 대비 기능을 향상시켜 고객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현재 자사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차량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웹사이트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 구독은 현재 미국 내에서의 적격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는 테슬라 앱에서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제커리 커언 테슬라 CEO는 4월에 계획된 구독 서비스가 회사에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현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실적 발표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실험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를 살펴보면 구독 서비스는 고객에게 매우 적합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측은 완전 자율주행 컴퓨터 3.0 이상을 탑재한 차량도 구독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들이 새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1,50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간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2020년 미국 일부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에 올해 말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새로운 도심용 반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시험해왔으며 지난주 제한된 수의 고객들에게 FSD 베타 V9을 출시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본격 시동 권한. 애플워치 핵심 임원 이동에 기대감 상승. 애플에서 헬스와 애플워치를 담당하던 고위 임원이 애플카 사업에 합류하면서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 매체 애플인사이더, 웹루머스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애플워치 사업을 이끌어왔던 케빈 린치 애플 기술 부문 부사장은 최근 프로젝트 타이탄 사업 부문으로 이동했다. 케빈 린치는 세계 개발자회를 비롯한 애플의 제품 발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던 핵심 임원 중 한 명으로 애플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케빈 린치는 세계 최대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 시스템즈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활약하다 지난 2013년 애플로 자리를 옮겼다. 또 애플의 초기 매킨토시 응용 프로그램 일부를 구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케빈 린치의 이동으로 애플워치 사업은 에반 돌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반 돌은 디지털 잡지 플립보드의 창업자로 지난 2016년 헬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사로 애플에 영입됐다. 에반 돌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애플에서 iOS 개발을 돕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애플인사이더는 케빈 린치는 프로젝트 타이탄에서 리더가 아닌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할 듯하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애플의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계획으로 애플은 올 초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상 결렬과 원년 멤버 이탈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애플카 개발 전체를 진두지휘하던 스티브 잡스의 측근 밥 맨스필드는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인공지능 전략 및 머신러닝 부서 부사장인 존 지안드레아가 현재 역할을 넘겨받았다. 업계에선 애플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애플의 계획이 불분명한 데다 실제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올 초 자동차 분야 엔지니어 30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전기차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테슬라 출신 인력을 끌어모으는 데도 공을 들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애플은 우리가 해고한 사람들을 고용한다며 테슬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애플에서 일하게 된다고 표현하는 등 공개석상에서 이를 비판한 바 있다. 또 마그나와의 협력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마그나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로 기술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애플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스와미 코타기리 마그나 최고 경영자는 지난 3월 자동차 애널리스트 협회 행사에서
마그나는 애플을 위한 차량을 제작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계약에 따라 투자가 보장되면 북미의 제조 공장을 증설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삼성 숙적 TSMC 반도체 패키징 협업위에 일본행 이비덴이 없었다면 TSMC 유치는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가 TSMC의 일본 투자를 보도하면서 인용한 재무성 관계자의 말이다. TSMC가 이비덴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과 패키징 분야에서 협업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는 뜻이다. 이비덴은 반도체 패키징 기판 세계 1위 업체다. 업계에 따르면 파운드리 미세화 공정에 이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다른 업체와의 합종 현황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10년 뒤에는 패키징 기술력에 따라 반도체 업계 순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세화 공정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제품을 차별화할 방법은 패키징뿐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후공정 중 하나인 패키징 관련 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6년부터다. 삼성전자가 패키징 문제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파운드리 수주를 TSMC에 뺏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TSMC는 FOWLP 기술을 개발해 칩 두께는 20% 줄이고 속도는 20% 높이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전문 업체들과 견조도 세계 3에서 4위에 들 정도의 패키징 기술력을 갖춘 TSMC가 일본과 손을 잡는 이유는 패키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서다. 낸드 플래시를 사트 칩을 적층하는 기술, 여러 칩을 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기술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장과 첨단 서버용 반도체는 패키지 완제품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는 데 특화된 FOWLP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선 TSMC가 이비덴의 주력 분야인 FCBGA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칩을 선이 아닌 면 단위로 기판에 연결하는 기술로 대면적 패키징에 유리하다. TSMC 이비덴 동맹에 맞서 삼성전자도 반격에 나섰다. 패키징 경쟁력 강화에 나선 삼성전기는 TSMC의 FOWLP 기술에 대항하는 PLP 개발에 착수해 2018년 양산에 성공했다. 수율도 95%를 넘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쓰지 않고 메인보드에 바로 칩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기는 이비덴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 그동안 주력이었던 모바일, PC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외의 서버용 시장에도 뛰어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조 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도 서로 다른 칩을 수직 적층한 X큐브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i큐브4 등 다양한 신기술을 속속 내놓고 있다. 넷플릭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넷마블 자회사 출신 임원 영입, 구독형 게임 서비스 총괄.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이끌 임원급 인재 영입에 성공했다. 특히 과거 넷마블의 미국 자회사인 카밤을 이끌기도 했던 인물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페이스북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콘텐츠 담당 총괄로 활동하던 마이크 버듀를 영입했다. 마이크 버듀는 넷플릭스의 게임 개발 총괄로 활동하게 된다. 마이크 버듀는 1990년대부터 아타리, 징가드의 게임사들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넷마블의 자회사인 카밤에서 스튜디오 대표 및 CEO로 일했다. 이후 EA 모바일의 수석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페이스북의 VR 콘텐츠 총괄로 일해왔다. 넷플릭스가 게임 서비스 진출을 모색한 것은 2019년 E3를 통해 기묘한 이야기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게임 부문 진출을 담당할 임원급 인재의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넷플릭스는 몇 년 전부터 게임 부문 확대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는 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뽑은 곳은 디즈니나 HBO와 같은 기업이 아닌 에픽게임즈였다. 넷플릭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되는 발전된 가상현실 세계로 그 안에서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언택트 시대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즉, 넷플릭스는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에서 영상을 보는 것을 넣어 게임 안에서 영상을 소비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단순한 구독형 서비스를 넘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넷플릭스가 애플 아케이드와 같은 형태로 게임 부문을 시작해 향후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게임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구글 스테디아가 스튜디오를 폐쇄하며 게임 개발을 포기했고 아마존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마이크 버듀가 게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온 전문가인 만큼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신흥 강자 샤오펑 차내 휴대전화 감지 특허 기술 공개. 중국 신흥 전기차 회사 샤오펑이 자동차 안 휴대전화를 감지하는 특허 기술을 공개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려 할 경우 차가 운전자에게 이를 알리는 기술이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 TNN차에 따르면 샤오펑은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차내 휴대전화 감지와 관련한 기술에 대해 특허 추론했다. 자동차 단말기가 휴대전화와 통신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깜빡 잊고 차에서 나올 때 차에 휴대전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단말기 휴대전화 통신 기술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놓고 갈 때 운전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일종의 아이디어성 파생 기술로 풀이된다. 샤오펑이 중국이란 단순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기대지 않고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방증이다. 샤오펑은 리오토와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3대 신흥 전기차 회사로 꼽힌다. 올 1분기 13,340대의 전기차를 판매 28억 1천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 광저우시에 거점을 두고 북의 생산 공장에서 승용차 2종, SUV 1종을 생산하고 있다. 판매량이나 매출 자체는 아직 크지 않지만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중국 굴지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현재 시가총액이 353억 달러에 이른다.